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주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고 상품성을 향상시킨 2020년형 쉐보레 볼트 EV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EV가 국내 시장에 처음 선을 보였을 때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2017년에 총 주행거리가 383km에 달했으니 그런 표현이 적절했겠죠. 충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던 고객들을 매혹하기에 충분한 성능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행 가는 거리가 다들 많이 대폭 늘어났죠. 따라서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린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수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위해 쉐보레는 LG화학과의 협업을 통해 최신 베크노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기존 대비 31km 늘어난 414km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달성을 했습니다. 호나 EV, 니로 EV와 비교하면 확실히 더 긴 제원단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모델 3 롱레인지 모델과 비교하면 그보다는 작긴 하지만 가격적인 차이가 있죠. 한 약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2020년형 볼트 EV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고 상품성을 업그레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은 이전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 증가 외에 상품성이 증가된 부분은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라고 주차 시에 이렇게 360도로 차량 주변을 보여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렇게 주차를 도와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었고요. 기존의 후방 카메라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더 시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오나이저 기능 같은 경우는 전 모델에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또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는 이렇게 테마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관 컬러에 있어서도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에서 호평을 받았던 이비자 블루와 미드나이트 블랙을 추가하며 고객 선택권을 더 넓혔고요. 그리고 외관에서는 듀얼포트 그릴을 더 입체적으로 적용해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150kW의 고성능 싱글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 출력은 204마력, 최대 토크는 36.7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단 7초가 소요되고요. 이렇게 오르막 구간도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역동적인 주행을 즐길수록 주행 가는 거리는 그에 비례해서 점점 더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상황에 맞춰 가지고 탄력적인 주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쉐보레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빙 셀렉터를 D모드에서 하나 더 내리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조작 없이도 이렇게 가속 페달을 놓는 것만으로 정지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단순히 조작의 편의성을 가져온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리젠되는 양을 더욱더 증대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에서 리젠까지 사용하면 가장 최대치의 회생 제동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지금 클러스터에서도 이렇게 가속 페달을 뗐을 때 회생 제동 양이 늘어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리젠 스위치까지 같이 사용을 하면 가장 최대치의 회생 제동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은 이런 고객길에서도 충분히 원페달만으로 즐겁게 주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에이다스 기능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차선 이탈 방지나 차선 유지, 그리고 저속에서의 긴급 자동 제동, 보행자 감지 및 제동 등, 또 스마트 하이빔 이러한 기능 등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경쟁 모델들과 달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미적용은 확실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만큼 그런 편의성도 조금 더 높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지금 오르막길을 이제 올라갈 때는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따가 내려가게 될 때는 그에 상응해서 다시 또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측 주행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날려버리는 에너지를 충분히 회생제동 에너지로 다시 상환할 수가 있고요. 구분기에서의 움직임도 배터리 팩이 차량 하부에 깔리면서 무게중심을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외관 생김새가 그렇게 스포티하게 낮게 떨어지는 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안정적인 이런 주행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볼트 EB 전용으로 개발된 미쉐린의 셀프 실링 타이어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한 타이어 파손 사고 시 내부에 도포된 실링제가 자동으로 타이어를 메꿔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하죠. 하지만 타이어 교체 시에는 이 타이어의 가격에 따라서 또 선택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어의 그립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 연비 효율적으로 설계된 타이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볼트 EB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차체 크기 대비 확실히 넓은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휠베이스라든지 높은 전고가 충분히 성인 4명이 타고 가기에도 여유로운 이렇게 거주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재 공간의 경우에도 6대4로 폴딩되기 때문에 활용성을 달리할 수가 있고요. 2열 시트도 씬 시트로 얇게 가져가면서 확실히 공간성을 넓히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렇게 강원도의 오르막길을 주행하고 있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는, 부담감 없는 이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원페달 드라이빙을 이용해서 계속 주행 중에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사람마다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같이 주행을 했던, 이제 올 때 주행을 먼저 했던 로드테스트의 윤지수 기자도 상당히 좀 빠르고 쉽게 적응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간의 와인딩 구간에서도 가감속을 확실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자기가 진입 속도가 빠르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리젠 스위치라든지 브레이크를 적절히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무게중심이 낮아서 돌아나가는 느낌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타이어가 조금은 그 성능을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에 지금 신겨진 타이어가 아까 말씀드린 미쉐린의 셀프 실링 타이어가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를 약간은 희생해서라도 좀 더 퍼포먼스 타이어를 장착을 하게 된다면 주행의 재미에 있어서도 조금 더 높은 이점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쉐보레 2020년형 볼트 EB와 함께 달려봤습니다. 확실히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늘어난 만큼 이런 충전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해소가 되었다는 느낌인데요. 하지만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진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쉐보레 볼트 EB가 여전히 게임 체인저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아직 갈 길이 좀 먼데 저희가 서울 도착해서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저희가 처음 출발했을 때 214km를 기록했는데 편도 구간이 약 200km가 조금 안 된다고 해요. 저희가 얼마나 남았을지 아니면 모자랐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목적지인 서울 잠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편도로 약 200km 정도 달린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214km 정도의 주행 거리가 남았을 때 출발을 했고,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는 지금 보면은 34km가 남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네요. 보면은 실제 거리보다는 조금 더 온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이제 쉐보레 볼트 EB 2020년형이 조금 더 주행 거리를 늘렸지만 체감적으로는 확실히 좀 더 여유가 있게 이렇게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윤지수 기자가 컨셉을 잡았을 때 이 차가 뭐 주행 가는 거리가 높다고 무작정 연비 운전을 하고 그러기보다는 실제 본인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주행을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춰가지고 아까 영상 앞부분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조금 과격한 드라이빙도 중간중간 섞였고요. 그리고 아까는 좀 주행 가는 거리가 확 떨어져가지고 약간의 연비 운전도 겸하긴 했는데, 확실히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리젠되는 양이 꽤 무시무시할 만큼 충분히 어느 정도는 회복을 시켜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젠 주차까지 다 도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계기판에 있는 화면 확인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4km. 그러니까 아까 214 우리가 그때 출발했죠. 200km를 달렸다 치면은 확실히 주행 가는 거리는 실제 키로수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늘 총 390km 정도? 그러네요. 네, 400km 달린 거 안 아니에요. 달렸네. 네, 400km는 안 달렸네. 그래도 아주 우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네. 확실히 쉐보레가 얘기하는 414km보다는 그죠? 아 네. 근데 34km 남았으니까 그거 이상은 확실히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주행한 거 대비, 주행한 약간 성향 대비는 또 잘 나온 편이 아닌가. 423km. 약간 우리가 조금 더 연비운전을 신경 썼다면 이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많이 남지 않았을까. 아까 다른 선배들 거 보니까 이것보다 3, 40km 더 남아서 뭐 60, 70 정도 남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분도 빠르게 달린 거예요. 아 진짜? 네. 주행 및 액세서리에서 93% 정도 소모했고요. 온도에선 7%. 네, 사용된 에너지는 58.7kWh, 주행 거리는 390.9, 390km 정도 달렸네요. 그리고 네, 패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 영향도 표시가 되는데요. 테크닉, 주행 지형, 실내 온도 설정, 외부 온도 이렇게까지 조금 표시를 해주네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죠. 이제 진짜 끝.